또 어제 고 이채원 양을 도우려다 크게 다친 고등학생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증언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예. 중상을 입었던 이 고 이채원 양을 도우려다가 흉기에 찔린 이 고등학생 남성 역시도요. 지금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장윤기가 오히려 태연하게 119에 신고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본인에게 하면서 본인의 주의를 돌렸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흉기로 공격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그런 극악무도함을 보여주는 그리고 이 범행의 이 결과,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치밀했다라는 부분을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남학생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 죄질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증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어제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통화 내역 등 180여 점을 추가로 증거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여성 지인들과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옮겨 담았다거나 그리고 특정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메모 등도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을 휴대전화로 옮겨 담는 게 사실 일상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어떤 여성과의 어떤 대화를 블랙박스에 담겨 있는 걸 본인의 휴대전화로 옮기기까지 했다. 어떤 자기적인 행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어떤 비뚤어진 성관념이나 성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서 일종의 정황 증거로서 증거로 제출이 되었다고 봅니다. 여러 SNS 대화 내역이나 메시지 내용들, 지인들과 나눴던 그런 대화 내용들이 이번에 증거로 대폭 이제 채택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보자면 애초에 비뚤어진 성이식, 성관념을 갖고 있었고 범행 동기가 성적인 목적을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간접적으로든 정황 증거로든 입증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라고 봅니다. 네, 장윤기가 학창 시절에도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정황 증거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고등학생 당시에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했다는 증거들이 포함이 되어 제출이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 이런 대화를 나눴었다라는 것만으로 곧바로 어떤 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지금 이 증거들이 제출되고 채택되고 있는 그 맥락을 보자면 충분히 유의미한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애초에 장윤기는요. 성범죄 목적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전부터 이런 비뚤어진 성관념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이후에는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 초기에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던가 본인의 범행의 일부 숨기려는 듯한 부분들, 죄질에 있어 참작이 될 수밖에 없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전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장윤기 측 변호인은 장윤기의 어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대화를 주도한 건 아니다, 그냥 호응한 거다 이런 취지로 변호를 하던데요.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까지 근거로서 제출이 됐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자면 장윤기가 학창 시절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어찌 보자면 수동적인 성향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청소년기에 나눴던 대화들이라던가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고 한 그 대화의 맥락들을 보자면 피고인 장윤기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음담패설을 주도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먼저 제시한 대화에 소극적으로 호응한 정도에 불과하다. 이전에 갖고 있었던 비뚤어진 성관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상대방 쪽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응한 정도 수준이지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생활기록부까지 제출한 것이라고 보는데 유의미하게 장윤기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그런 사령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어떤 내용에서든 이 성관념이 잘못되었다, 비뚤어진 성관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 정황적인 부분에 불과할 텐데 본인이 소극적인 성향을 학창 시절에 갖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에 있었던 이 범행에 있어서 참작될 요소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다만 지금 장윤기 측 변호인으로서는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주도적인 성향은 아니었다는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런 참고적인 자료로서 제출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공수 사실에는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성폭행했던 점, 그리고 사회복무 요원 시절에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점 등 다른 성범죄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실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미 강간 살인이에요. 살인 미수, 그 외에도 불법 촬영 혐의 이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요. 피해자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 유가족들의 상처를 준 상황입니다.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기징역이 구형이 되고 이와 상응하는 그런 선고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은 가능한 상황인데요. 예. 이제 초기에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성과 관련된 범죄 동기들, 전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목적, 강간살인 부분을 연결시키지 못한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